PDR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시스템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두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왔던 모든 자료와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한 어린이 보호차라고 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포커싱이면서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람이 해서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뭘 관리하고 시스템화 시키고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에게 번호를 누른다, 뭘 누른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디지털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서 도대체 이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 들으셨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다시피 목적지를 도착해서 아이들이 하차하고 출입문이 닫히면 운전자가 키를 끄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이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차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삐삐삐삐 운전자 보고 계속 빨리 와서 뒤에 와서 배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그래야지 이게 차가 이제 조용해집니다. 운전자는 그래 하고 운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좌석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서 잠든 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해서 좌석배를 터치해서 안전 하차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잖아요. 이걸 매뉴얼화 돼 있었고 이미 정부에서 이거 안 하면 벌금까지 하고 모든 방법,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진화가 돼가면서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 대해서 가슴 깊이 아파하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거를 시행하는 운전자나 보육교사 과연 이게 몇 프로나 행해질까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한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하자. 그건 뭐냐?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차를 운행하다가 뒤에 갑니다. 하나의 룰가 더 생겼습니다. 운전자는요, 지금 필드에 있는 운전자는 월급 얼마 받을 줄 아십니까? 하나가 일이 더 생겼어요. 빨리 마치고 자기는 중간에 딴 일을 하러 또 가야 돼. 실제로 그런 운전자가 어린 보육교사요? 아니 당연히 알죠.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할까요? 애들 챙기고 울고 그 정신사회에서 빨리 애를 내리고 자기 일을 빨리 보내야 되니까 정신없는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여기 과연 원장님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스템처럼 이게 쉽게 늘리고 이런 현상이 정말 매일 벌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사람이 운전자도 신경 쓰지 않고 보육과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기술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하는 동작감지 센서입니다. 동작감지 센서는 운전자가 차하고 운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운전하고 그리고 내리면 흔히 말해서 집에서 우리가 지금 휴가철이죠. 휴가철에 휴가를 가더라도 안에 있는 도둑을 잡는 동작감지 센서에서 도둑이 했을 때 알려주듯이 내 생활에 내 운전하는데 직접적인 관계없이 기계가 나의 이런 수고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가 내렸어요. 중간에 아까 기존에 조금 전 1번부터 12번까지 있듯이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람은 기계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플랜 B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아이가 또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을 때 동작 감지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렌과 LED 등 그리고 이거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학부모 그 자리에 없는 교사 아닙니다.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 어느 누구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당장 찾아와서 이 아이를 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말 그대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Save the Children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슬리핑 체크 시스템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거를 배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작 감지 센서를 적용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동작 감지 센서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없을 때 동작을 센싱해서 어떤 알림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장치이고요. 일단은 도대체 이 동작 감지 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여기서 한 가지 더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건물이나 여기 있는 센서처럼 아닙니다. 항상 220V 전기가 나오는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걸 구현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스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차입니다. 차. 여기서 차량 배터리가 몇 암페어인 줄 아시는 분? 이게 여름철 40도 온도 올라왔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시는 분? 겨울에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시는 줄 아시는 분? 배터리 성능이 도대체 수명이 어느 정도 가시는 줄 아시는 분? 이거를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걸 해놨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자동 동작 감지 센서 자체도 차하고에 대한 궁합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정확한 운전자가 이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초 간격으로 동작 감지 센서가 되고, 또 아이들이 타는 시간, 그리고 시동이 걸리는 부분,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그래밍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전혀 차를 운행하고,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이 차에 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항상 아이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저희 동작 감지 센서입니다. 뭐 시동 끄면 당연히 내부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이제 뒷자리에 가서 아이들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시간이 꺼집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갑자기 무슨 화장실 너무 급해서 빡 뛰어갔어. 그리고 깜빡하고, 여기 계시는 운전자들 모두 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 그런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정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일정 시간, 물론 저희가 김해시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5분, 10분 삐삐삐삐 소리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끄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차가 동작 감지 센서로 전환을 합니다. 그때부터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차가 또 별도의 어떤 그런 알림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감지 센서가 작동 전에 하차 가능한 시간 60초, 그리고 울림이 지나서 하차 가능한 시간 40초. 이거는 흔히 말해서 아이들이 타고 운전자가 내리고 하는 모든 시간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동작이 감지되면 25초 후에 부조 울리기 시작합니다. 승차 시, 그리고 시동 전에 똑같습니다. 차가 내가 운전자인데 타면 흔히 말해서 센서는 다 이 동작을 감지합니다. 동작을 감지하지만 타고 난 뒤에 스위치를 꽂는 순간 모두가 동작 감지 센서가 해제가 됩니다. 흔히 말해서 25초 이내에 차를 타서 25초라는 시간 동안 차 키만 꽂게 되면 동작 감지 센서는 자동으로 해체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작 감지 후에 흔히 말해서 차에서 동작 감지가 일어나게 되면 차량의 배터리의 수명과 상관없이 차가 흔히 말해서 퍼질 때까지 배를 울리거나 계속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차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알림을 알리고 해서 어떻게 계속 차가 할 수 있는, 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동작 시간은 8시간.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때 동작 감지 센서는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량 배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70A 여러 모든 상황을 했었을 때 차가 가장
합리적으로 센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라고 저희가 했었을 때 8시간인데 그거는 뭐 설정이 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센서 본체에서 LED가 등장하는 방식, 그리고 센서에서 물체가 어떤 식으로 감지되고 차 안에서 차가 있는데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센서 올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센싱하는 기본적인 전자 도면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희 차량 감지 센서의 기본적인 기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동작 전압과 전류, 그리고 차량의 총괄 전류인데 아마 시간당 0.35A에서 한 0.4A 정도가 하는데 이게 정말 차에게 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 센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외선이라든지 열 감지 그런 센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자파 센서입니다. 전자파가 계속 나와서 여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파가 나와서 흔히 말해서 감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센싱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는 자동차를 한 30년 동안 저희가 차를 개발하고 준비한 저희 회사입니다. 핵심은 여기 2011년, 12년도부터 현재 소방차 앰뷸런스에 있는 차들 저희가 개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캠핑카 개발하는데 2014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지 표시 장치라고 그것도 저희가 다 구축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AS 시스템과 차량이 멈췄었을 때 할 수 있는 멈췄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이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과의 궁합과 기술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